네, 이 비밀 속에 감춰진 애플카 개발에 연관된 많은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현대 기아자동차와 파트너십 소문도 깨져버리고 앞으로 어떤 파트너와 대화가 이루어질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저희 이 데일리 브리핑에서는 저희 주말 방송 위클리 매거진을 진행하시는 문대원 박사를 항상 연결하는데요. 문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애플 자동차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셔야 되겠는데요. 이 네네. 애플이 자동차를 개발한다라는 소문은 수년 전부터 있어서 왔죠? 그렇습니다. 이 사실 몇 년 됐죠. 그런데 네. 애플이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굉장히 이렇게 비밀리에 무엇을 진행하는 비밀 회사라는 별명도 있네요. 그래가지고 네. 이 대형 자동차 회사를 찾고 있다는 소문도 쭉 있었고요. 네. 또 자동차 개발에 연관된 여러 가지 특허를 줄줄이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또 이 북가주의 쿠퍼티노라는 곳에서 애플사가 이 미스테리한 자율자동차를 몰고 돌아다니는 모습이 몇 번 사람들에게 포착된 적도 있었고요. 네. 그런데 최근에 말씀하신 대로 현대하고 기아 이 수백억 달러 협상이 깨졌다는 소문이 요새 이제 가장 큰 뉴스거리였는데 네. 네. 이 실상은 누가 어떻게 해서 일이 이렇게 됐는지 모르지만 애플 측은 현대 측이 너무 입을 성급하게 열었다는 이유를 이제 대고 있는데요. 근데 원래 이 애플하고 이렇게 일을 같이 할 때 애플하고 결별하고자 할 때 가장 쉬운 방법이 공식적으로 입을 열면 애플은 그냥 잘라버린답니다. 네. 근데 사실 그 애플도 이 애플카가 또 다른 이름이 iCar라고 부르는데요. 아하. 이 프로젝트가 여러 번 뒷걸음질을 친 건 사실입니다. 이 2016년부터 이제 소문이 나다가 그 프로젝트 규모를 일시 축소하기도 했고 레이오프가 이어지고 이러는 동안 다른 자율 자동차 회사들 대표적으로 구글의 웨이모 같은 거는 앞으로 꾸준히 발전을 해왔죠. 그래서 이번에 현대 기아가 그렇게 되고 과연 앞으로 포텐셜 파트너가 누가 떠오를지 그래서 또 뉴스 들어보면 니산 자동차 이름이 한두 번씩 나오고 있는데요. 근데 이렇게 애플이 자동차 산업에 뛰어들려고 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 산업 자체가 트릴리언 달러가 넘는 수십조 달러가 넘는 어마어마한 마켓이라 그렇다는 전문가들 말이네요. 네. 네. 그런데 이 자동차를 개발하고 생산하는 거는 생각보다 정말 많이 복잡하고 어렵잖아요.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들게 나타나는데요. 지금 모든 자동차 산업이 전기 자동차 쪽으로 가고 있는 건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전기 자동차는 대표적으로 테슬라가 지금 제일 앞장서 있는데 이 소위 말해서 이런 테슬라나 애플이나 이런 것들은 그 텍 컴퍼니라고 기술 회사라고 부르고요. GM이나 포드나 이런 건 전통적인 자동차 회사죠. 네. 이런 데서 사실 자동차를 이렇게 많이 대량으로 만들어서 파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테슬라가 우리가 모르는 사항이 하나 있는데요. 테슬라는 지금 미국 내 캘리포니아, 뉴욕, 뉴저지를 비롯해서 11개 주에서는 다가오는 2025년까지 모든 그들이 생산하는 자동차 전체의 몇 퍼센트를 매연을 뿜자는 전기 자동차를 만들어야 된다는 의무가 있다고 합니다. 만약 그러지 못했을 때는 이 비율을 지키고 있는 회사에게 거꾸로 돈을 주는 이 regulatory credit이라고 그러는데 이 비율을 만족하고 있는 회사는 오직 지금 테슬라밖에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테슬라는 이런 다른 자동차 회사로부터 걷어들이는 액수가 지난 5년 동안 33억 달러였습니다. 그리고 절반이 작년 2020년에 받은 것이라 이거 전체를 빼고 나면 테슬라도 사실 자동차만 팔아서는 적자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데도 지금 작년 2020년 테슬라 주식은 743%가 뛰어올랐는데 테슬라가 작년에 1년에 만들어낸 전체 테슬라 자동차 숫자는 50만 대에 불과한데요. 전 세계에 팔리는 자동차는 7천만 대가 넘어가니까 이 1%도 채 안 되는 거죠. 앞으로 이제 자동차는 말씀드린 대로 점점 더 전기 자동차 쪽으로 가는데 이 경쟁이 더 심해집니다. 지금 거의 대부분의 큰 자동차 회사들은 자체의 모델 한두 개씩은 꼭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 중에서도 유럽에서는 그 폭스바겐이 대표적인데 유럽에서는 최소한 폭스바겐이 이번에 내놓은 전기 자동차 세일 숫자가 테슬라를 앞질렀다고 하네요. 네. 자, 그렇다면은 이런 환경에서 애플카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 같습니까?
그 전문가들이 한 3가지 방법을 보고 있는데요. 그런 거 파트너십을 아예 없애버리고 자체 내 홀로 개발을 할지, 아니면 현재 존재하는 자동차 회사와 진정 파트너십이 맺을지, 아니면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자동차 소프트웨어 개발에 박차를 가할지, 이런 포서빌리티를 들고 있는데, 네. 그러면서 그런 예로 오히려 애플카 자동차 개발보다는 오히려 운반 서비스라고 그러죠. 이 로보 택시 같은 이런 서비스에 뛰어들지도 모른다는 그런 예측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예가 애플이 지난 몇 년 동안 중국의 그 우버처럼 라이드 쉐어링 자이언트가 이름이 DiDi라고 있는데 여기 이미 투자를 해놓았고요. 또 자율자동차 이 셀프 드라이빙 창업 회사가 있는데 이 이름이 Drive.ai입니다. 근데 이 회사는 이미 로보 택시 파일럿 프로그램까지 실시한 회사예요. 이런 회사를 매각했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애플이 가장 힘든 치열한 경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일을 성사해내는 데 있어서 능력 있는 인재를 포섭하는 게 아주 엄청난 피 튀기는 경쟁을 거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를 들어서 아마존은 이미 그들이 매각한 자율자동차 창업 회사가 Zoox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는 이미 애플에서 많은 인재를 빼나갔고요. 거꾸로 애플 역시 뭐 자동차 회사 포르쉐나 구글 웨이모에 가담했던 사람들 이미 반대 방향으로 데려갔고 심지어 테슬라에서 요새 많이 나와서 다니는 모델 3 있지 않습니까? 모델 3를 개발하는데 최고 간부였던 사람까지 데려간 것이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앞으로 애플은 더 모든 것을 비밀리에 진행할 것 같다는 예측이 나서고 있네요. 네. 만약에 애플이 파트너십으로 전기 자동차를 생산을 한다고 하면은 이번에 뭐 현대차, 기아차하고는 파트너십이 깨졌는데 이 애플카의 네. 딜은 이제 누구에게 어디로 갈 듯합니까? 근데 뭐 역시 말씀드린 대로 애플은 절대 입을 열지 않고 있는데 예. 이 사실 이번에 그 깨진 현대 기아 자동차 입장에서 볼 때는 사실 애플이라는 거대한 이름을 이제 파트너를 맺어서 큰 기대를 했다고 합니다. 조지아주에서 이것도 이행하려고 했다고 하는데 네. 그래서 처음에는 현대 기아가 뭐 6%, 15%씩 주식도 뛰어오르고 또 현대라는 자동차 회사가 이 글로벌 자동차 회사 대열에 좀 더 성장하는 기회로 삼았었는데 이게 다 이제 무산된 거죠. 근데 이 애플하고 파트너십은 절대 쉽지 않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애플 측이 파트너십을 체결을 해도 자기들이 모든 컨트롤과 파워를 갖기를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실제로 파트너가 아니라 일감 맡겨주는 하청업체 정도가 되는 격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애플은 절대 이 자동차 산업에 뛰어들어도 그 자동차 회사를 이퀄 파트너로 생각을 절대 하지 않는다는 얘기인데 이번에 현대 기아가 그렇게 되고 떠오르는 이름들은 많습니다. 뭐 앞에 말씀드린 대로 니산, 포드, 제너럴 모터스, 심지어 테슬라, 혼다 이렇게 이름이 줄줄이 나오는데 또 한편에서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진정 어떤 자동차 회사도 아무도 조인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그런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런 파트너십이 지금 제대로 체결되는데 이 놓여 있는 어려운 점은 뭐 어떤 게 있을까요? 결국 앞에 말씀드린 대로 애플 때문입니다. 애플에 달려 있는데 과연 그들도 기술을 많이 갖고 있죠. 5G 네트워크나 무슨 뭐 클라우드 컴퓨팅 이런 풍부한 기술 지식이나 경험을 자동차 회사가 파트너가 될 텐데 그 파트너와 이런 것들 모든 것을 공유할지 여부라고 합니다. 워낙 비밀이 많은 회사이고 애플은 이런 누구와도 주고받는 공유를 싫어한다고 하네요. 네. 그리고 같이 파트너가 되는 자동차 회사가 누가 될지 모르지만 그들을 절대 돕고 좋은 일을 해주지 않고 이 애플은 오직 그들이 원하는 건 자동차 숫자, 볼륨만이 중요하다고 하네요. 네. 근데 이런 실제 예, 말씀하십시오. 네, 근데 실제로 이렇게 공유하는 걸 싫어하는 예가 뭐 한 예로 아이폰만 보아도 아이폰을 조립하는 회사 중에 페가트론이나 팍스콘이라는 회사들도 있는데 이런 회사들이야말로 진짜로 순이익도 얼마 남기지 않고 비슷한 상황에 이렇게 처해 있다고 하네요. 네. 만약에 애플이 자동차를 생산을 하면 자동차 앞에 그 로고를 붙이잖아요. 네네. 뭐 현대면 현대, 기아면 기아. 그러면 애플카가 만약 A라는 자동차 회사하고 파트너십을 맺어서 전기 자동차를 생산을 하면 그 앞에 로고는 애플 로고를 붙일까요? 아니면 A사의 로고를 붙일까요? 애플은 자기네 거 붙이겠다는 그러겠죠. 네. 아무래도 자기네 거고 뭐 지금 이름이 아이카라고 하니까. 아이카라 그러니까. 예, 뭐 그런 식으로 하지 뭐 자동차 회사 이름을 내세울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러면은 없죠. 좀 네임밸류가 있는 자동차 회사들은 기분 나쁘잖아요. 자동차는 자기들이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계속 반복되는 얘기를 이게 실제로 이퀄 파트너십이 아닌 아닌 셈이죠, 거죠. 사실.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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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런데 이 폭스바겐이요. 애플은 절대 두렵지 않다 또 이렇게 선언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게요. 예. 이 폭스바겐이 유럽에서는 아주 강력한 대형 자동차 회사인데 그럼요. 네. 앞에 말씀드린 그 애플이 원하는 이런 그 파트너십의 비즈니스 모델은 절대 글로벌 대형 자동차 회사들은 이걸 피하려고 할 거다 얘기를 하면서 절대 애플의 하청업자가 되지 않겠다면서 자기는 절대 두렵지 않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네. CEO가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애플하고 대형 자동차 회사가 진정 손을 잡는다면 이 분야 그 산업의 발전은 가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건 인정했는데 그러면서 애플한테 뭐라고 한마디를 했냐면요. 자동차 산업이라는 게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기술 분야 회사들에게 애플을 이제 빗대면서 얘기를 한 게 뭐냐면 하루아침에 이 자리를 차지하고 운영할 수 있는 건 절대 아니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네. 애플이 아무리 돈이 많고 그런 위치에 있어도 잠자고 나서 이 자동차 업계의 대가가 되지 못한다고 얘기했습니다. 네, 네. 근데 애플 입장에서는 뭐 전기 자동차 굴러다니는 스마트폰이다. 굴러다니는 컴퓨터다. 이렇게 여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러니까 만만하게. 네. 기술면에서는 그럴지 모르겠는데 예. 그런 문제는 그렇게 테슬라도 지금 똑같은 쉽지 현상인데 않죠. 그 많은 분량의 자동차 생산을 못 해내는 겁니다. 그렇죠. 아, 그렇죠. 대량 생산. 네. 네, 그게 이제 가장 큰 문제라 이런 기술 회사들이 정말 전통적인 자동차 회사와 손을 잡지 않고서는 그게 전 세계에 어떻게 될지는 불가능해 보이는 현실이죠. 네, 문 박사께서는 테슬라 타고 다니시죠? 테슬라를 탔고 이제 돌려줬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어땠습니까? 네네. 경험을 봤을 때 처음에 3년 동안 아주 익사이팅하게 타고 다녔는데 이제는 이렇게 뒤돌아보면 현실적으로 그 처음에 그 전기 자동차를 탄다는 익사이트먼트가 좀 없어지면서 중간중간에 이 차지를 하고 물론 슈퍼 차징 스테이션에서 가서 합니다만은 네네. 아무 생각 없이 다니다가 우리 가솔린 가스테이션 들려서 넣듯이 또 한 5분 10분이면 해결되는 그게 없다 보니까 아. 차징 스테이션 가면 최소한 30분 40분은 앉아 있어야 되거든요. 아, 네네.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 전기 자동차가 정말 이렇게 보편화가 되고 많은 사람이 아무 생각 없이 다니려면 그거가 가스테이션 가서 5분 10분에 해결되는 그런 게 언젠가 오겠지요. 근데 그게 안 되고서는 아무래도 이 얼마 정도 어딜 가고 이 플랜을 계속 세워야 되고 그렇겠죠. 중간중간에 이 마일리지 숫자가 내려갈 때마다 신경을 써야 되는 게 처음에는 좀 익사이팅한데 나중에는 조금 그게 신경이 쓰이더군요. 저희 회사에도 저 전기 자동차 타는 직원들이 있었는데 출근하면은 전부가 다 그 전기 소켓이 있는 곳에 갔다가 대고 그걸 네. 이렇게 연결하고 올라오고 그러면서 찰지를 하더라고요. 네, 그게 네. 보통 일이 아니긴 아니더라고요. 네. 네, 처음에는 좀 익사이팅한데 그게 한 3, 4년 지나고 나면 조금 얇아집니다. 그러니까 그 리턴하고 다시 전기 자동차를 다시 리즈하지 않으셨네요. 이제는 가솔린 차로 되돌아갔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위클리 매거진을 진행하시는 문대원 박사와 함께했습니다.